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텍스트는요. 그 유튜브 채널 높은 음자리에 올라온 리뷰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네, TV조선의 미스트롯 4 10일의 준결승전 방송분이네요. 2월 26일 목요일 방송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 출처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할 심층 집중 탐구에서는 누가 고음을 더 시원하게 뽑아냈냐, 누가 무대 면허가 좋냐 이런 걸 평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가청력 평가가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그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시청자를 올가매는지 또 룰을 비틀어서 경쟁자들을 극단으로 몰아넣는지를 철저하게 해체해 볼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오늘 이 출처 자료가 던지는 미션이 꽤나 명확하거든요. 네, 어떤 미션이죠? 겉보기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지는 음악 축제 같지만 이 스크립트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철저하게 계산된 미디어 비즈니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아, 미디어 비즈니스의 민낯이요. 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방송국이 시청자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 어떤 장치들을 곳곳에 배치하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피말리는 시청률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추적해 볼 겁니다. 와,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살아남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어떤 극단적인 심리전, 그리고 하이리스크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압박을 분석하는 게 오늘 우리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스크립트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길을 확 끌었던 건 바로 편성 시간의 변화였어요. 아, 30분 당겨진 거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기존에 늘 밤 10시에 하던 방송을 9시 30분으로 앞당겼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실 프라임타임에 고정된 시청자들의 습관을 깬다는 건 방송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모험이잖아요. 엄청난 리스크죠. 보통은 편성을 잘 안 건드리니까요. 그런데도 굳이 이 시간을 당긴 이유를 자료에서는 생방송 문자투표 도입 때문이라고 짚어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보통 이런 대국민 문자투표는 진짜 마지막 우승자를 가리는 최종 결승전 피날레에서나 터트리는 거잖아요. 이걸 준결승으로 끌고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제작진의 조급함이랄까? 강력한 승부수처럼 보였어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편성 시간을 30분 앞당겼다는 건 단순하게 스케줄을 조정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청자의 저녁 루틴 자체를 재설계하겠다는 의도거든요. 루틴을 재설계한다고요? 네, 이번 준결승전부터 생방송 문자투표가 도입되는 게 시즌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 처음이군요. 시청자가 그냥 리모컨을 쥐고 수동적으로 무대를 감상하는 관찰자에서 누군가의 생존을 직접 결정짓는 심판관의 위치로 조기에 편입되는 겁니다. 조기 편입. 그러니까 일찍부터 권력을 쥐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투표라는 행위가 개입되는 순간 시청자는 자신이 던진 한 표가 진짜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궁금하니까요. 결국 방송 끝까지 채널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일종의 매몰 비용을 시청자 심리에 아주 깊숙하게 심어주는 굉장히 강력한 장치인 셈이죠. 아, 내가 투표했는데 결과는 무조건 보고 자야지. 이런 심리를 정확하게 노린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자료를 보면 투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정말 치밀해요. 이 통제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일단 투표 번호가 샵 4560번으로 안내가 되는데요. 방송이 시작됐다고 해서 시청자가 막 아무 때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정해진 룰이 있군요. 네, 반드시 MC 김성주 씨가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합니다 라고 딱 선언한 그 시점부터 종료를 알리기 전까지만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엄청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타이밍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오늘 탑10 진출자들의 몇 면이나 고유 번호는 이미 다 꿰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쭉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네, 한번 짚고 넘어가죠. 0번 유미, 1번 이엘리아, 2번 염유리, 3번 윤태화, 4번 허찬미, 5번 이소나, 6번 윤윤서, 7번 홍성윤, 8번 길려원, 마지막 9번 김선아 참가자입니다. 10명의 번호가 딱 정해져 있죠. 네, 이렇게 좁은 시간에 창을 딱 열어두고 수백만 명의 행동을 일제히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방송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제의적 의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의식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특정 인물의 신호에 맞춰 다 같이 행동을 대시하잖아요. 이건 시청자에게 고도의 몰입을 요구하는 겁니다. 딴짓을 할 수가 없겠네요. 시청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참가자의 그 0번부터 9번 사이의 번호를
꽉 기억하고 있다가 MC의 큐사인이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화면에 극도로 집중하게 됩니다. 아, 긴장감이 엄청나겠어요. 방송국 입장에서는 시청률의 밀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단순히 표를 집계하는 전산 시스템이 아니라 시청자의 긴장감과 집중력을 방송 내내 팽팽하게 땡겨주는 보이지 않는 목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표현이 아주 서늘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꽁꽁 묶어둔 상태에서 참가자들에게 던져진 미션이 바로 정통 트롯 대전입니다. 아주 무서운 미션이죠. 자료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올라온 10명의 참가자 중에는 타 장르에서 넘어왔거나 화려한 퍼포먼스 혹은 퓨전 스타일로 강점을 보여준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댄스나 크로스오버로 인기 끈 분들이 많죠. 그런데 준결승이라는 이 가장 결정적인 무대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어떤 기교가 배제된 정통을 요구한다는 건 기존의 참가자들이 힘들게 쌓아온 무기들을 강제로 무장 해제시키는 거랑 다름없어 보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후반부에 이런 정통 장르를 강제하는 건 필연적인 수순이에요. 아, 필연적이다. 네, 초중반에는 시청자 이목을 끌기 위해서 화려한 퍼포먼스나 변칙적인 무대들이 허용되지만 결국 미스트롯이라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근본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거든요. 근본을 확인하는 거군요. 정통 트롯은 특유의 꺾기라던가 감정성 같은 기본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얕은 미천이 단번에 드러나는 장르입니다. 숨길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변칙이나 화려한 포장지로 약점을 가려왔던 참가자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시험대죠.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는 이들이 진정으로 이 타이틀을 거머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가장 날카로운 필터링 도구로 작동하는 겁니다. 필터링 도구.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가자들의 숨통을 꽉 조이는 또 다른 조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조건이죠? 이번 스크립트에서 유튜버가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늘 이 10일의 방송에서 무려 절반인 5명이 무더기로 탈락하고 오직 탑5만이 결승전에 진출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10명 중에 5명이 한 번에 날아가는 거군요. 통상적으로 10명이 준결승에 오르면 1차전, 2차전을 치르면서 포인트를 합산해서 결승 그림을 그리는 게 일반적인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점수 누적제를 많이 쓰죠. 예. 그런데 절반을 한 번에 날려버린다? 유튜버 분석처럼 이게 시청률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과장되게 부풀린 이른바 어그로성 보도자료일 가능성도 다분해 보입니다. 결승전을 단 5명으로 끌고 가기엔 무대 분량이 턱없이 부족할 수니까요. 보도자료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제작진이 이 절반 탈락이라는 키워드를 공식적으로 시장에 던졌다는 그 행위 자체가 핵심입니다. 아, 던진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것은 시청자와 참가자 모두의 심리적 기준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전략이에요. 만약 이게 진짜 룰이라면 오디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극단적인 데스매치가 되는 거고요. 진짜 50%가 날아가는 거니까요. 설령 과장된 마케팅, 그 어그로라고 할지라도 이미 방송을 앞둔 시점에서는 막대한 텐션을 유발하는 데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겠는데요. 내 양 옆에 서 있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오늘 밤 반드시 짐을 싸야 한다는 생존율 50%의 통계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극도의 공포감은 무대 위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됩니다. 맞아요. 그 극도의 공포감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자료에 등장하죠. 파격적인 선곡 이야기인가요? 네, 절체절명의 준결승 무대에서 사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안전한 곡을 골라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그런데 한 참가자가 현장에 있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선곡을 했다는 일화입니다. 심사위원들 반응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심사위원을 맡은 마스터들조차 무대 인트로부터 당황해가지고 왜 저 곡을 부르냐? 저건 진짜 잘못 부르면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곡이다. 심지어 듣는 내가 다 긴장된다 이러면서 현장이 크게 술렁했다고 해요. 심사위원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리스크가 큰 곡이었나 보네요. 네, 저는 처음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 선곡은 단순한 무리수나 어떤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생존율 50%라는 벼랑급 상황이 만들어낸 아주 필연적인 전략으로 읽으셔야 해요. 아,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다. 10명 중 5명이 떨어지는 구조에서는 중간 정도의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게 사실상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무난하게 잘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요? 평범하게 잘하는 정도로는 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시청자와 심사위원의 뇌리에 각인될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이 참가자는 압도적인 차별화를 위해서 극도로 위험한 곡을 선택한 겁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패하면 곧바로 탈락이지만 성공한다면 그 리스크를 극복했다는 서사까지 더해져서 단숨에 우승 후보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아니면 도 방식이네요.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환경에서는 이처럼 뭐 아니면 도식의 전략이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생존 방식으로 채택되곤 합니다.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그것을 돌파해내는 영웅의 서사를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겠다는 일종의 계산된 베팅인 셈이죠. 생존을 위해서 기꺼이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길을 택했다는 거군요. 와, 대단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현상들의 근원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네, 큰 그림을 볼 때죠. 방송 시간을 땡기고 사상 처음으로 준결승부터 생방송 문자를 받고 원초적인 정통 트롯을 강제하면서 또 절반을 탈락시키겠다는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뿌리고 또 참가자는 파격적인 선곡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이 모든 혼돈. 도대체 왜 하필 지금 미스트롯4 제작진은 이렇게까지 독한 카드들을 한꺼번에 막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자료 후반부에 명확히 나오죠. 맞아요. 출처 자료 후반부에 등장하는 두 개의 숫자가 이 모든 퍼즐의 완성작을 보여줍니다. 바로 지난주 미스트롯4의 시청률 14.7%, 그리고 경쟁 프로그램인 현역가왕 시즌3의 시청률 12.7%입니다. 이 두 숫자의 간극, 단 2%포인트라는 차이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방송 포맷 변화의 진원지입니다. 15.6%에서 14.7%로 하락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을 텐데요. 내부적인 위기감도 컸겠지만 진짜 공포는 외부에서 턱밑까지 추격해온 경쟁자의 존재에서 비롯됩니다. 미스트롯 시리즈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트롯 오디션 열풍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오리지널 프랜차이즈잖아요. 원조 중에 원조죠? 이 타이틀이 가진 브랜드 프리미엄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후벌주자인 경쟁 프로그램이 비록 동시간대는 아니더라도 전체 트롯 오디션 시장 파이에서 12.7%까지 치고 올라와서 2%포인트 차이로 압박하고 있다는 건 자칫하면 트롯 예능의 왕좌를 내어줄 수도 있다는 실존적인 위협을 의미하는 겁니다. 2%포인트 차이면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이나 다름없는 수치 아닙니까?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죠. 화제성이나 시청층의 이동에 따라서 단 한 주만 해도 순위가 확 뒤집힐 수 있는 정말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88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알짜배기 10명만 남은 프로그램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화력을 집중해야 할 이 클라이맥스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청률이 빠지고 경쟁자가 치고 올라온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앞서 우리가 분석했던 모든 무리수들이 왜 등장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오리지널의 자존심을 지키고 시청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동된 아주 긴급한 생존 매뉴얼이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방어 전략의 총체입니다. 경쟁자의 추격이 거세질 때 선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시장의 판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다시 세팅하는 것이거든요. 판을 흔드는 거군요. 시간대를 변경해서 선제적으로 시청자를 선점하고 문자 투표라는 물리적 참여를 유도해서 이탈을 차단하죠. 그리고 정통 트롯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들의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탈락률로 화제성을 독점하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정말 치밀하네요. 무대 위 참가자들이 자신의 음악적 커리어를 걸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무대 뒤의 제작진과 방송국은 수백억 단위의 광고 수익과 채널의 존폐가 걸린 시청률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 안팎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이중의 생존 게임이 바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진 진정한 오락성이자 잔인함이죠. 듣고 보니까 무대 위에서 혼신을 다해 노래하는 참가자들 뒤로 막 시청률 그래프를 붙잡고 손에 땀을 쥐고 있는 제작진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과 한번 연결해보고 싶습니다. 이리자리를 위협받을 때 룰을 확 변경하거나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제해서 충성도를 높이거나 또 위기 상황에서 평범함을 버리고 하이리스크를 선택하는 이런 전략들 말이죠. 네, 일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이건 비단 화려한 TV 브라운관 속 오디션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이 속한 비즈니스 생태계 혹은 치열한 경쟁을 치러내야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도 너무나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쫓기는 자의 불안감과 살아남기 위한 극단적인 혁신이죠. 오늘 이 리뷰 스크립트를 통해서 발견한 이 치열한 생존의 법칙들을 여러분의 현실에 대입해보는 것도 꽤나 의미 있는 통찰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복잡하고 정교한 미디어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쭉 짚어보고 나니까요. 출처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이 전체 구조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떤 질문이죠? 오늘 방송부터 대중의 생방송 문자 투표가 도입되고 그것이 참가자의 생존을 가르는 가장 압도적인 변수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잖아요. 그렇죠. 룰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특정 참가자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음악적 성취나 장래에 대한 깊이보다 그가 뿜어내는 스타성과 대중을 조직화하는 팬덤의 화력이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노래 실력보다 팬덤의 크기가 이긴다면요? 우리는 오디션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통해 진정으로 음악성이 뛰어난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 강력하게 대중을 매혹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정치적 스타를 발굴하고 있는 것일까요? 묵직하네요. 대중의 절대 다수가 선택했다는 결과표가 곧바로 예술적 성취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이 거대한 미디어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도 한 번쯤 냉정하게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보컬리스트인가? 거대한 팬덤을 움직이는 스타인가? 대중의 선택이라는 아주 민두적인 방식이 예술의 기준까지 다수결로 결정지어도 되는 것인지 정말 날카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집중 탐구는 단 몇 장짜리 리뷰 스크립트에서 출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방송국의 치밀한 통제 전략, 시청률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내는 잔인한 생태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참가자들의 고군분투까지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꽤나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쇼 이면에 숨겨진 이 차가운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이해하시고 나면 오늘 밤 방송될 무대들이 전혀 다른 질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세상에 흩어진 흥미로운 자료들을 모아서 그 속에 숨겨진 날 것 그대로의 통찰을 끄집어내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시선과 멈추지 않는 호기심으로 이 탐구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